자, 조국혁신당이 이제 10월 16일 재보선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지금 영광, 곡성 이 양쪽 군수 선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월세방을 다 구한다고 합니다. 숙식 선거 운동 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혁신당의 경우 영광 군수 예비 후보 4명, 곡성 군수 예비 후보 2명이 경선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아마 100% 여론조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 대표가 다시 이제 영광으로 가는데 아마 법성포에서 당직자에게 줄 그 선물로 또 굴비도 구매한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게 진보 세력의 어떤 분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화라고 표현했는데 분열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대선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뽑는 선거다. 일축을 했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 본장님. 일단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서로 이제 경쟁이 필요한 요소고요. 특히 이 호남 영역은 이게 경쟁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패하거나 그 부패 사건이나 기타 이런 사건으로 단체장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남도 마찬가지지만 일당이 되는 경우에 이런 건데 지난 22년에 이 전남의 무소속이 9명이나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 바람이 부는 민주당이면 뭐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또는 영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주의적 한계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현재 여기에도 보면 이게 영광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이 계속 3번 정도 또 이렇게 군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일당의 호남 지역 여기에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지난 총선에서 또 지지율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런데 그 군수 후보를 선출하거나 이럴 때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 어떤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선시킬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무소속 당선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경우처럼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이미 꽤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4명, 2명이지만 그래서 뭐 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꽤 조국혁신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중에 적어도 1명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이나 이제 그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는 뭐 워낙 지금 현재 여당이 좀 힘이 센데 부산은 단일화를 해놓은 조건이잖아요. 단일화가 되면 또 달라질 건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 호남 지방선거에 당의 좀 다른 모습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게 시동을 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정도상 이분이 이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또 연수원장 이걸 맡고 계신 분인데 민주당을 늙은 보수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국 대표는 뭐 조심스러운 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그 지방선거 이거의 결과가 사실은 차기 대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결국은 다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봅니다. 의미가 없다. 규모가 너무 작고요. 사이즈 예, 자체가.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이 총선을 잘 치르긴 했는데 그렇지만 주로 비례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발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그 지분을 갉아먹든 뺏어먹든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통합을 위한 전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발이 필요한데 어쨌든 곡성 군수가 되든 뭐가 됐든 지방선거에서 한번 이기면 지분을 협상할 때 지분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호남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사실은 별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또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무소속이 되든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지 뭐 그런 개념 없이 아마 인물 구도로서 그 안에서 당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누구, 조국 혁신당의 누구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물 구도로 싸움을 할 것이고 그 좋은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인물이다 선택되면 그 사람이 조국 혁신당에 공천한 인물 같으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침소봉대하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포장할 것이지만 크게 보면 큰 틀의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댓글 중에 호남이 민주당을 불신하다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을 그만큼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경쟁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이롭다 이럴 수 의견도 있지만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 혁신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죠. 민주당이 더 잘하라고 일부러 조국 혁신당에 마음을 좀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호남도 조국을 밀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무력함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무력하지 말라고 조국을 미는 것이지 민주당을 없애려고 조국을 미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경규 의원님은 좀 정통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가령 이번에 군수를 조국 혁신당을 뽑아준다 그래서 네. 그러면 다음번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 출신 대선 후보가 나오면 호남이 그러면 민주당 대신에 조국 혁신당 후보를 밀 거냐? 그렇지.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큰 틀에서 장남은 민주당인데 다만 이 장남 위주로만 집안이 돌아가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이 생긴 내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데는 그나마 조국 혁신당이 들어와서 작은 선거를 같이 끼워주는 것이 좋다. 이게 호남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심전심으로 정리된 정도의 내부의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영남에 지금 대구, 경북, 그다음에 호남은 전라남북도 예. 광주까지 전체 다 너무 특정 지역과 특정 정당이 완벽하게 지금 싱크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역과 정당 구도 좀 끊고 다당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 호남에서 잘 하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뭐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두 분 말씀 들으면 지금 민주당이 걱정할 일이 없는데 박지원 의원이 영광 곡성은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면서도 조 대표한테 통큰 결단을 해라. 붙어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지역의 선거를 책임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근데 이번 그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 재보궐 선거의 저는 유의미성은 조국 혁신당이 결국에는 15% 이상을 얻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결국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쪽 후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조국 혁신당도 무슨 뭐 당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적보다는 당세가 지금 많이 총선 이후에 위축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좀 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출마를 해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선거 비용 보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려고 집중하지 않을까. 뭐 인물 경쟁력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전 그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김두수 원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실까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호남 내에서는 서로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인물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물 생각합니다. 싸움이 있다. 예.